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으로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요. 시간이 원래 7시 반이었다가 이제 7시부터 1시간 컴팩트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란 이슈도 이렇고 인도에서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난 것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진짜 확실히 전 세계적인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안보적인 부분들 정말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G7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나라 걱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헛소리 금지구역. 사실 이번 주부터 좀 이 헛소리 금지구역에 좀 집중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헛소리 금지구역 아시죠? 이 정치권의 헛소리들 콕콕 집어서 말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같이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왔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에서 달려왔습니다.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류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강원도와 경남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여기 저희 아시다시피 스튜디오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먼 길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방송하실 때 마이크를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헛소리 금지 구역을 좀 더 이제 길고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좀 코너들을 좀 더 세분화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본부 스타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이제 헛소리 금지 구역은 내란 종식 운동 본부라는 이제 슬로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들어갔고 뭐 김용현 장관도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힘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친윤적인 어떤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 걱정에서 같이 좀 짚어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분들 제가 이제 본부장님들로 모시고 본부장님들 불러가면서 오늘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헛소리 가져오셨어요? 네, 내란청산운동본부 본부장 류성국입니다. 훌륭합니다. 예, 저희는 그 창원시의 최연소 국민의힘 시의원 성보빈 의원의 발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북한 공산단식 혐오 단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서울 말씨 알바생 같다, 취업 화이팅 하세요는 식으로 조롱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SNS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요. 이런 말이 시의원 공식 SNS에 올라와 있을까? 저번 주에도 사실 국민의힘 소속 청년 시의원이 학력 비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저번 주에도 다른 시의원 그 시의원분이 거기는 이제 인천시의원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이제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나는 변호사다. 이런 발언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창원에서도 창원이 경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시고 계신 지역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네, 사실 이 청년들이 들고 있었던 문구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단 6글자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이 왜 그 시의원분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왜 생각을 그렇게 불편했을까? 해봤는데 아마도 그 소속된 당의 전직 대통령님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남 지역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관저를 8분이 우르르 몰려가서 경비견처럼 관저를 지켰던 것을 보면 아래에 계신 시의원분들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발언을 한 성보빈 시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시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런 현수막도 들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고 자신 어떤 과거에 대해서 마치 자신은 했던 그런 기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가 참 무섭다?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 뭐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아까 그 성보빈 시의원의 발언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내란 이제 세력 척결 이런 표현이 마치 뭐 북한의 뭐 공산당의 이런 표현 같다라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당의 이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 군사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이제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흐름이 그게 오히려 더 공산당식 아니에요? 좀 생각을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산당의 이해도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취업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복무해야 되는 어떤 공적인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 대상들을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 시의원들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걸 보면은 이 내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가? 이거 한번 빨리 지선 총선을 해서 지금 빨리 물갈이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치 표현을 시도한 청년, 대학생들에게 뭐 취업 화이팅 하세요, 공산당식 발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시민의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붙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인이 취업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업종인데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단지 조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과하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한번 좀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한번 네. 꼼꼼히 챙겨주세요. 네, 꼼꼼히 챙기도록 저런 사람이 사실은 공적 자리에서 계속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장종화 본부장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여전히 이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한 분이 더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제 3파전이 됐죠. 이제 송원석 의원, 김성원 의원 그리고 이현승 의원까지 세 분이 출마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송원석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영남의 이 한남 관저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어쨌든 친윤 세력에 이제 좀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현승 후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 기존의 두 후보가 너무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중간지대가 없었다. 이제 본인이 좀 중간에서 이 좀 중도적이고 좀 온건하고 이 의견을 좀 잘 취합하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출마를 하셨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선거가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돼서 이제 진영을 다 꾸렸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협상 파트너가 될 분들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전 사실 나온 세 분 중에 송원석 의원이 그나마 좀 유명한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거 유명하다고 인지하고 있냐면 옛날에 20대 국회의원인가? 그때 이제 한부모 가정들에 대한 예산안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금같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원석 그동안 이제 의원이 보였던 어떤 행보나 발언들은 사실 민생 친화적이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껄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세 분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친윤이냐 뭐 친ян이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세 분 다 사실 친윤이거든요. 큰 차이 없는 친윤 안에서 다음에 당대표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세 분 다 그렇게 색채가 그렇게 뭐 개혁적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세 분 다 친윤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의 모든 전략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세 분 다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정부와 협치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뭐 쇄신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내란을 인정하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후보자가 원내대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 이런. 더군다나 이제 송원석 의원님은 뭐 너무나도 자명하고 이제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 좌익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분이 당선되시든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쉽지 않은 협치 어떻게 될 건지 잘 알 수 없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당 차원을 좀 생각해 보면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사실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이제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무너진 어떤 당을 좀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개파간 갈등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것도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그걸 또 견제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분 모두 다 이런 국힘 안에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후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독을 든 사과니까 안 나온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지금 감이 지금 안 되는 선거에 지금 세 분이 나오신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김상욱 의원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에는 TK, PK 흔히 말하는 다이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뒤에서 당권을 쥐락펴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한 파트씩 저는 얼굴 마담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내대표직에는 조금 부족한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협치를 어쨌든 뭐 김병기 의원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단 이제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례적으로 국민의힘과도 뭐 회의를 하면서 뭐 협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면으로 보기에는 협치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당 앞에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세 분 다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반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굉장히 수축될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 이 말하자면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거기서는 대여 투쟁의 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 사실 민주당 앞선 원내대표 경선 보면 언론에서 사실 이렇게 당내 경선은 언론이 이렇게 주목해서 검증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당원 투표를 이제 열다 보니까 MBC라든지 이렇게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그런 동일한 잣대로 이 세 분도 좀 검증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를 검증하진 않더라도 내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삼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여실하게 좀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본인들도 국민 앞에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 한번 혹시 그런 차원에서라고 하면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밖에 이제 전선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문제점은 이제 덮고 가자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고 그런 표현은 우리 당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뭐라고 지적이라든지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각다 하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사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내란이나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규합해서 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과 사실 연을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이제 받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적인 어떤 입장도 있지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란 정국에 관련된 주요 국회의원들과의 절연을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국힘의 원내대표로서 여당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연이 가능한 정도의 정당이었으면은 대선 진작에 후보를 진작에 됐고요. 대선 후보를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전 뒤집듯이 교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합이 결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무감사할 생각 있으시냐? OX 다 이렇게 표 들고 해가지고 국민검증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성국 본부장님 어떤 거? 네. 김문수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을 의식한 것인지 굉장히 물밑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기에는 파란색 옷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지금 새로운 당권을 지금 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지금 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쁘시게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에 보면 뭐 돌돌이를 이렇게 턱에 미는 분도 계시고 턱걸이만 하는 분도 계신데 선생님, 네. 한모,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과 회동도 하고 계시고요. 잊혀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권 주자였던 만큼 추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추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남 지역에 다시 말씀드렸던 다이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그분들과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저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것이 그렇게 후보를 바꿔버린 상황에서 당원들이 반발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너희 지도부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냐. 정말 비민주적이고 비정당성이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든다면 당권에도 꽤 좀 유의미한 선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가 선거 과정에서 정당인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 교체 시도를 이제 겪으면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이제 동정표를 좀 많이 얻었죠. 굉장히 좀 안쓰럽다. 뭐 어떻게 우리가 뽑은 후보인데 지도부나 이런 친윤 쪽에서 마음대로 이걸 엎으려고 하느냐 하는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똑같은 후보긴 하지만 그래도 동정표를 많이 얻어서 어쨌든 당원의 마음을 조금 얻어갔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런 내란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했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감이 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선거 끝나고도 당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패배한 후보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칩거하고 뭔가 좀 반성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단식 때도 진짜 당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뭐 당무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겠다 당권에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도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당대표인 국민의힘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도 제대로 된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쇄신이나 어떤 이미지 변화는 크게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쭉 안타까운 정당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힘 지지자들에게도 좀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1야당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그 당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김문수 이제 전 후보인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어쨌든 계엄은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는 하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보수의 차기 주자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역시 안타깝죠. 역시 앞길이 막막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처럼 국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의원이 또 국힘 해체를 주장하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죠? 맞습니다. 홍준표 뭐 전 대구시장, 뭐 전 의원 뭐 여러 가지를 하셨으면서 이제 이번에 후보 탈락하시고 이제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서 한 보름 있다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은퇴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말을 좀 바꾸고 이제는 이제 창당을 하겠다는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실 너무 왕성하게 건데 활동하고 계세요. 은퇴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홍준표 이제 전 뭐 시장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끝났고 이제 뭐 당이 뭐 해산이 되든 아니면 뭐 떨어져 나가든 분리가 되든 국민의힘에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이 보기에 이제 확실한 것 같으니 이제 새로운 주도권을 쥐겠다 뭐 이런 뭐 밑그림이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승산이 있어 보이고 다만 뭐 어쨌든 본인 입으로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심지어 이 후보 탈락 과정을 승복하지 않고 이제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나는 뭐 도움도 주지 않고 안 해버리겠다고 나갔는데 금방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내가 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홍준표 전 의원이 고도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씨와 절연해야 돼요. 근데 이 절연을 정계 은퇴라는 이벤트를 통해 나는 이 당을 없어져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발빠르게 먼저 딱 끊어낸 어떤 전 의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로 이제 물론 이제 화나신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이 상황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진짜 은퇴당한다. 진짜 은퇴당하기 전에 내가 은퇴 먼저 선언하고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뉘앙스 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확실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와이에서 SNS 글을 썼잖아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네가 가라 하와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고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도 이재명 정권도 사기 경선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하나 좀 놀랐던 부분은 과거의 글도 보면 계엄령론이나 후보 강제 교체 같은 사안이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직접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훈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선긋기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한국 오셔서 이제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송파구에서. 그래서 서울 오시면 뉴스토마토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국힘 해상운동본부 제가 본부장 임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해상운동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딴지타파님이 이 내란당 해산은 관심 1도 없고 이 내란 잔당들이 당권 싸움에만 관심을 가지니 이 내란당 해산이 가능하겠나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해산을 당하거나 스스로 해산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당권에만 욕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 계속 비춰보지다 보니까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국힘 분은 아니지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이 무려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구에 이제 민원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을 하잖아요. 5천 명도 안 보입니다. 근데 55만 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55만 명이라고 보면은 상임위 회부도 가능한 수준의 숫자고요. 그런데 이제 제명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이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개혁신당의 얼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선에서 3위에 득표를 했지만 결국 저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 FM 코리아의 대변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혐오와 정서를 그대로 갖다 끌어다 쓰고 그걸 정치적 표현인 양 그 포장해서 뿌려대는 방식들 이게 지금까지 이준석이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혐오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참 좋지 않은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시도됐던 일인데 개인 의원의 이런 발언에 의해서 55만 명이나
이 제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안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이번에 이준석 의원의 이제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가장 좀 이준석 의원의 이제 정치 행태가 너무 이 문제가 있는 게 뭐 기존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이번 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할 때 이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인의 표정을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찡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이 발언이 이 불러올 파장, 이 뒤에 효과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본인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결국엔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으로 판단하고. 네. 다만 그게 뭐 좀 후폭풍이 자기 생각보다 조금 더 컸을 수는 있으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효과는 나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계산을 한 것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안을 나한테 좀 긍정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갖다 사용하는 그 이준석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수치가 이번에 그 55만 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본인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이제 그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5만 명 정도가 자신에 대한 의원 제명을 뭐 요청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이전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뭔가 사과문도 하고 뭔가 반성하는 모습도 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쇄신하고 고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대응하는 부분들은 뭐 그럴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럴 수 없고 나는 지역구 잘 챙기겠다. 뭐 이런 태도들 보면 저는 확실히 공감 능력이 진짜 좀 결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토론장에서의 발언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하면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을 테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될 텐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공감 능력도 목이 메이세요. 공감 예, 없고 하지만 공감 능력. 참 생각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준석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사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가볍게 던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질문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신중하게 답변을 하냐면 사실 어떤 사소한 문제들도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내뱉기 때문에 깊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준석 의원의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정당을 떠나서 이준석의 정치를 동의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40대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젊은 층이 그 후보에게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처참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뭐 10%, 15%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런 실제 사고가 이제 드러나는 이제 발언들 때문에 이제 10% 미만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이런 가능성을 이준석이라는 후보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청년 정치인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저런 애들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에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끝나버린 물론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 대선 가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 많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근데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 없어요. 저는 주변에 진짜 많아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야 당연히. 그러니까 한 정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어쨌든 8% 이상이라는 득표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10에서 15%라는 뭐
전망도 있었다라는 거는 뭐 전적으로 그냥 그 개혁신당에서 계속 이제 자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발언이 없었더라도 저는 이준석 후보가 10%는 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이제 젊다고 이제 젊은 층의 기대를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꺾는 결과를 이제 나타낸 것이기도 한데, 뭐 다만 그거는 또 반대로 이 젊은 사람도 잘 봐야 하고, 그 사람이 이 받아내는 이 젊은 층의 기대, 이런 거에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젊은 정치인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준석 후보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좀 이제 기대가 꺾이지 않았으면 또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이 자신의 삶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또 새롭게 또 나타나 보기를 좀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